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노후된 소화기가 방치되고 있어 사고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금기를 제대로 씻지 않은 바닷모래로 만든 불량 레미콘을 공급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 예산 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되면서 이를 공급해온 지역 농민들까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거창 구치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농성장 천막을 거창군이 강제 철거하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화재로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담양 펜션에서 소화기가 너무 오래돼 제 역할을 못했는데요. 이 같은 구형 소화기는 10년 넘게 방치된 것이어서 사용할 경우 폭발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비큐장에 불이 나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담양 펜션 화재. 사고 당시 일부 소화기는 작동도 안 했고 펜션에 있던 소화기 9개 가운데 3개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공장에서는 60대 남성이 불을 끄다가 소화기가 터지면서 숨졌습니다. 소화기 내구 연한 8년을 넘겼거나 2000년부터 단종돼 교체 대상인 구형 가압식 소화기였습니다. 200여 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직접 점검해봤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은 구형 가압식 소화기가 이렇게 층마다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소화기가 교체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흔들어야 되고 몇 년 기한이 몇 년 정도 된다. 그러니까 TV에서만 그런 걸 봤지. 저희가 직접 우리가 사용할 일이 생기겠다 이런 거는. 단종된 가압식 소화기는 가스 용기와 소화 분말이 분리된 형태. 분말이 굳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경우 가스만 방출되면서 낡은 소화기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2000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시고 빨리 추갑식 소화기로 교체하시는 게. 소방당국은 또 소화 분말이 굳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소화기를 흔들어주고 부식을 막기 위해 습기가 없는 곳에 소화기를 보관하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염분이 제대로 씻기지 않은 바닷모래가 들어간 레미콘으로 건축물을 지으면 수명이 크게 짧아지는데요. 이런 불량 레미콘을 만들어 공사 현장에 대규모로 납품해온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두에 하역한 바닷모래가 세척기에 들어가자마자 덤프트럭에 실려 나옵니다. 염분을 빼고 말리는데 보통 12시간이 걸리는데 단 5분 만에 작업을 끝낸 겁니다. 이 모래의 염화물 농도는 법정 기준치 0.04%의 10배 수준이었습니다. 소금기 바닷모래는 별도의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레미콘 업체에 납품됐고 이런 모래로 만든 불량 레미콘은 경남과 부산 지역 아파트 단지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용됐습니다. 세척이 잘 안 된 모래의 경우에는 한 3, 4천 원 정도 싼 가격에 납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모래 세척 업체라든지 레미콘 업체 전체적으로 다 경제적인 이런 동기들이. 불량 모래로 만든 레미콘으로 건물을 올릴 경우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허용치를 초과한 염분이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철근이 급격하게 녹이 슬게 됩니다. 구조물의 내구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파괴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불량 레미콘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50살 강모 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바닷모래를 세척하지 않고 공급한 47살 유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 예산 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되면서 지역 농민들까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경남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그동안 지역 신선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요. 이제 지원이 끊기면 급식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더 이상 지역 농산물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오종호 기자입니다. 김해안 초등학교 급식소. 학생들이 먹는 쌀과 채소 등 식재료 대부분은 김해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이른바 로컬푸드.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굉장히 이제 쌀이 품질이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곡이라든지 뭐 잡쌀 이런 것도 다 친환경 쌀을 사용을 하고 있고. 대신 농민들은 농산물을 제값에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안정적인 판로에 먹구름이 띄었습니다. 자치단체가 내년부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늘어나 급식비는 대체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값싼 식재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우수 농산물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농사 짓는 그 중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는 지금 학급식을 납품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단이 되면은 상당히 타격이 옵니다. 이를 반영하듯 경남 14개 자치단체가 올해 편성했던 지역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예산 76억 원을 내년에는 무상급식 예산과 더불어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논란이 농민들에게까지 불똥이 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이 예산 측면에서는 전국 3위지만 학생 수 대비 지원 비율은 14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올해 전국 17개 시도별 무상급식 예산을 보면 경기도가 7,14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5,400억 원이며 경남은 2,272억 원으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체 학생 수 대비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 비율은 제주도가 87%로 가장 높고 전국 평균이 69%였는데 경남은 51%로 평균을 크게 밑돌아 전국 14위로 나타났습니다. 거창 주민들의 학교 앞 구치소 건립 반대 운동이 주민과 거창군 사이의 충돌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치소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 천막을 거창군이 강제 철거하면서 주민 3명이 다쳤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거창군청 앞 문화공간에 설치돼 있던 천막 농성장이 무너집니다. 법조타운 내 구치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몸으로 저항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거창군이 구치소 반대 범대위가 설치한 천막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군청사 앞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유지를 점령하려고 하면 그 사용 허가를 받아야 돼. 이분들은 한 달 동안 사용한다 그래서 안 해줬거든요. 무단 설치했기 때문에 강제 철거를 했지요. 철거를 막는 과정에서 범대위 대변인 류모 씨 등 주민 3명이 다쳤습니다. 내가 초도소를 반대한다! 이후 구치소 반대 주민 40여 명이 철거에 항의해 군청 진입을 시도하다 공무원들과 1시간여 동안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데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앞 구치소 신축 사업은 도용된 서명으로 진행했다며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 14일 거창지청 이전 설계 용역에 따른 현장 설명회를 여는 등 법조타운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변화를 꺼리던 법원이 국민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법정에 미술 작품이 걸리는가 하면 판사가 파워포인트로 선고를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정 대형 화면에 현장과 주변 모습을 볼 수 있는 지도가 펼쳐집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를 판사와 사건 당사자들이 방청객 앞에서 확인합니다.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 선고 공판에서는 판사가 직접 파워포인트로 피의자 4명이 복잡하게 얽힌 범죄 사실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판결을 선고할 때에 비해서 피고인 등 당사자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고 이렇게 법정에서 IT, 정보기술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각적 효과가 접목되면서 다소 딱딱했던 재판과 선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업무에도 IT 활용은 기본입니다. 팔을 다친 한 판사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10장이 넘는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방청하고 있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보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이 창원지방법원이 먼저 시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에 미술 작품을 채워 따뜻한 소통을 시도한 예술법정은 전국 8개 법원으로 확산됐습니다. 예술법정에서 IT까지 변화에 둔감하고 딱딱하던 법정이 이제 무한 변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아 선거 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진주시 공무원들이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습니다. 진주 지역 시민단체는 진주시 담당 국장과 과장, 계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고 담당 국장은 검찰에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발된 진주시 직원들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주차 단속을 하지 않다가 안전행정부 감찰에서 적발됐습니다. 지난 3월 진주에서 발견된 운석의 나이는 45억 9천만 살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우라늄 납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을 통해 미세 광물의 동위원소 값을 측정한 결과 진주 운석의 나이가 44억 8,500만 년에서 45억 9,700만 년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태양계의 나이인 45억 6,700만 년에 가까운 것입니다. 진주 운석은 지난 3월 9일 조각 4개가 낙하했으며 현재 발견자 4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한 외교사절단 부부 100여 명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남해안 주요 관광지를 방문합니다. 63개 나라 대사와 부부로 구성된 주한 외교단은 오늘 진주 진양호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둘러본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마련한 만찬에 참석하고 내일은 남해 금산 보리암과 순천만 정원 등을 둘러봅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지방 고유의 문화와 산업을 외교사절단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주장하며 오늘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도부가 오늘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해 뚜렷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지도부 20여 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